안녕하세요. SG 입시 컨설팅의 컨설턴트 강성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수능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12월 6일이면은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받아보시게 될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표준점수, 그 다음에 100분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활용하는 교남 표준점수라는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표들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로 표준점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준점수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어려운 과목에서 고득점을 한 학생들에게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만든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공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내 점수에서 그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뺀 다음에 이것을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20을 곱하게 되고 여기다가 숫자 100을 더해주게 되면은 나의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랑 평균이랑 몇 점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편차로 나눠주고요. 이거는 뭐 그 홈페이지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수능 관련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고 곱하기 20 플러스 100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내 점수가 그냥 만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만점일 때 그 과목의 평균 점수가 낮을수록 이 숫자가 커지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 역시 작을수록 내 점수가 커지겠죠. 자, 평균 점수가 낮다는 것은 시험이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낮다는 것은 평균값 근처에 많은 점수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점자, 고득점자가 거의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한마디로 시험이 어렵다는 것.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 표준 점수가 극대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설명할 부분이지만 앞서서 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내 점수가 평균 점수랑 동일하다면 이게 없어지고 곱하기 20 해봐야 0 곱하기 20 해봐야 0이죠. 플러스 100 하게 되면 나의 표준 점수가 되죠. 즉, 내 점수가 이 과목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와 동일할 때 나의 표준 점수는 100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표준 점수는 어떤 대학들에서 활용을 하느냐. 일단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명문대라고 부르는 대학들은 다 이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의 1을 더 많이 활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표준 점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100분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분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공식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예외사항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위는 내 밑에 몇 퍼센트의 학생이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 시험을 봤는데 만점이에요. 근데 올해 국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국어 만점자가 1%도 안 돼요. 뭐 0.2%, 0.3% 이렇게밖에 안 된다. 하면은 내 밑에 100%의 학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내 100분위가 100이 된다. 내가 국어 시험을 뭐 괜찮게 봤는데 내 밑에 94%의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100분위가 94. 자,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00분위도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예외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예외사항이 뭐냐면은 반대로 뭐 수학 시험이 굉장히 쉬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수학 만점자가 전체의 4%에 이른다 라고 한다면은 이 수학 만점자가 4%이기 때문에 뭐 만점자라고 해서 100분위 100을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만점자가 4%니까 너 100분위 96해. 이것도 좀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중간값인 2%를 적용을 해서 100에서 2를 빼가지고 98이라는 100분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0분위도 사실 어떤 학생의 성적을 그대로 나타내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분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하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리고 중위권 대학부터는 100분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권으로 치자면은 이제 뭐 광명상가 이하는 100분위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외로 이제 여대 중에서는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100분위를 활용 지표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남 표준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때문에 나타나는 불합리함을 좀 없애고자 만든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점수, 백분위 둘 다 좋은 지표지만 각각의 단점이 있죠. 네,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에서 불합리함이 드러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문과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시험 중에 뭐 몇 가지를 예시로 들자면은 사회문화, 그다음에 뭐 윤리와 사상 이런 게 있겠죠. 자,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 수도 굉장히 많고 시험 난이도도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만점자도 당연히 많겠죠. 자, 만점자들의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내가 원점수로 만점을 받았는데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보통 뭐 한 64에서 67, 좀 높은 경우에는 68 정도까지 이제 형성이 보통 되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경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시 인원이 굉장히 적고 응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올랐을 때, 시험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다라고 쳤을 때 만점자들이 굉장히 높은 표준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갔을 때는 74, 75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자,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보다 국어, 수학에 있어서 한 문제를 더 맞췄어요. 그리고 영어는 둘 다 1등급이에요. 자, 근데 둘 다 사탐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이 A라는 학생은 사회문화랑 윤리와 사상을 응시를 했고 B라는 학생은 경제랑 또 다른 뭐 높은 탐구 과목 하나를 응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부터 점수가 표준 점수로 7점이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른 과목에서는 A 학생이 더 많이 맞췄고 둘 다 사탐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B 학생이 이기게 돼버리는 거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는 표준 점수에다가 특히 탐구 과목의 표준 점수에다가 백분위를 적용시켜가지고 점수를 좀 보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높은 과목 너무 낮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64점에서 뭐 한 67에서 68 정도까지 보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처럼 이렇게 너무 높은 과목들은 뭐 69, 70으로 보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사실 뭐 대학마다 산출 공식이 각각 너무나도 다르고 그다음에 일단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런 변환 표준을 활용한다고 해서 불합리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5대 의대 중에서 한 의대에서 있었던 예시인데요. 3년 전에 입시 결과고 수능 만점자가 탈락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탐구 영역에서 한 과목이 틀린 학생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두 학생 다 나머지 과목 영역에서 이제 다 만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탐구 영역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연도 표준 점수를 믿지 말라 라는 건데 이거는 뭐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컨설팅했던 한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이 이제 A 대학, B 학과를 지원하고자 했는데 이 학교의 관연도 합격자의 표준 점수가 512점이었단 말이에요. 네, 512점이라고 하면 괜찮은 점수예요. 네, 각 과목이 130 곱하기 4 해도 4 하면은 520이 나오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이제 1등급을 받은 학생이란 말이죠. 자, 근데 512점이었는데 이 학생이 516점이었어요. 그의 수능을 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한 컨설팅 업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여기 관연도 합격자 510이었는데 너 516이니까 올해 붙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학부모님이 이제 불안해서 거기서도 맞고 저한테도 이제 받으러 왔는데 이제 이게 될 거 같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작년에 비해서 그 해의 수능 난이도가 굉장히 올랐고 수능 난이도가 올랐으면은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등급을 받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굉장히 많이 점프를 하게 되겠죠. 저 수능 볼 때는 뭐 수학 만점자 표준 점수 146인가 7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요즘에는
수학 만점 받아봐야 보통 135, 6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하면은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뛴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받은 거, 이 A대학, B학과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럼 쓰세요 라고 하고, 제가 두 군데를 이제 추가적으로 손을 봐드려서 그 두 군데는 붙고 여기는 이제 최종적으로 떨어졌어요. 대기는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연도의 표준 점수를 믿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연도의 표준 점수를 안 믿으면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백분위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 백분위도 뭐 모든 걸 100% 확정적으로 이제 장담해 주는 건 아니지만, 매년 수능 응시 인원이랑 그 다음에 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능 인원이 줄고 모집 인원 준다고 해서 우리 서울대가 뭐 상위 3%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대학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이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백분위는 그나마 믿을 만한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백분위, 합격자들의 백분위를 과목별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올해 내 성적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거를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수학이 굉장히 쉬워서 표준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내 점수를에다가 약간 상승 쪽으로 보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올해 국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국어를 잘 봤다라고 한다면은 표준 점수가 내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이 됐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하향 쪽으로 조금 보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요거는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낮은 중위권 대학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백분위 반영 대학을 지원할 경우에 물론 표준 점수 반영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특정 과목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꼭 하셔야 돼요. 백분위 반영 대학에서 약점 파악을 확실히 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이 약점이라는 게 뭔지, 무슨 말인지 뭐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시고요. 작년도 컨설팅 했던 학생 2명인데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들의 성적이 어땠냐면은 탐구는 제가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표준 점수나 아니면은 백분위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하고, 자, A 학생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 B 학생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설명을 드릴 텐데, 자,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116, 124, 119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는 76, 87, 82였네요. 자,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국어가 97, 131, 132였고, 백분위는 39, 97, 95였어요. 이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표준 점수 총합은 230, 240, 340, 359, 네, 359점이고요. 백분위는 245점이네요. 자, 이 학생의 표준 점수를 보겠습니다. 263, 70, 360. 네, 표준 점수는 360. 이 학생이 1점이 더 높고요. 자, 반대로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190, 230. 네, 231점이네요. 이 학생이 14점이 더 높습니다. 자, 표준 점수는 이 학생이 더 높은데 백분위는 이 학생이 월등히 더 높아요. 여기서는 고작 1점 차이지만 여기서는 14점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은 뭐 표준 점수 계산식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표준 점수는 기본 점수가 있어요. 표준 점수는 플러스 100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본 점수라는 게 있는데 백분위는 그런 게 없죠. 내 실력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지표란 말이에요. 자,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시험을 굉장히 못 봤어요. 표준 점수가 97인 거 보니까 평균 점수보다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분위도 39까지 밀려버렸죠. 그에 비해서 이제 A 학생은 B 학생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과목들을 좀 그나마 고르게 본 편이고, 사실 A 학생도 이제 국어가 많이 약한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표준 점수는 이 학생이 높음에도 백분위는 크게 역전이 되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백분위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내 백분위가 크게 구멍이 나는 과목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뭐 예외도 있습니다. 국어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그 모집 단위가 국어 반영률이 뭐 15%밖에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지원할 수도 있겠죠. 이과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케이스는 이제 좀 뭐 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백분위가 낮은 과목은 있다면은 백분위 반영대학은 좀 피하거나 낮은 반영률을 꼭 찾아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탐구 영역에서 반영 지표를 꼭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탐구 영역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경우가 상위권 대학에서는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특히 탐구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뭐 탐구 1, 2에서 원점수는 만점인데 표준 점수가 64, 65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보정받아가지고 결국에는 67에서 68로 보정이 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내 표준 점수가 너무 높다라고 해서 자만을 해서도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과에서 물리2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응시자 수가 3,000명 내외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응시자 수가 적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고 한다면 만점자들의 표준 점수가 정말로 높게 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제2외국어 같은 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막 꼬불꼬불하고 저희는 도저히 못 알아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요즘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인데 난이도를 조금만 높여도 표준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표준 점수 거의 100점 가까이 나오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내 표준 점수가 높게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80, 85로 책정됐다고 합시다. 이거 결국에는 70점까지 빠질 거예요. 내가 85점이니까 얘네랑 비교했을 때 내가 17점, 18점이나 앞서네? 라고 자만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2외국어를 받아주는 인문계열 대학들은 대부분 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뭐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 이때는 국어, 수학 보통 올해부터 이제 국어, 수학이겠죠. 국어, 수학 반영 시에 만점을 기준으로 한 136에서 137점 정도를 적용시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스카이 정도나 바로 밑에 있는 대학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점을 기준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136, 137로 전환한 과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국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혹은 국어가 굉장히 쉽게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손해를 보았다거나 내가 크게 이득을 봤다거나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실 정도의 성적이라고 한다면은 원점수랑 내 백분위에 조금 더 기준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내부 공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각 점수에 맞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기도 하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세 가지 활용 지표와 그것을 활용하는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후에 조금 더 유익하고 효과적인 이제 컨텐츠로 찾아뵐 예정이고 다음 주제는 아마 영어 영역을 반영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You shout it loud, but I can't hear a word you say. I'm talking loud, not saying much. I'm criticized, but all your bullets ricochet. They shoot me down,
but I get up. I'm bulletproof, nothing to lose. Fire away, fire away. Ricochet, you take your aim. Fire away, fire away. You shoot me down, but I won't fall. I'm titanium. You shoot me down, but I won't fall. I'm titanium. Cut me down, but it's you who'll have further to fall. Ghost town and haunted love. Raise your voice. Sticks and stones make break my bones. I'm talking loud.